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입니다.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7번째 쟁점 중 마지막 이슈인 일명 프로젝트 G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프로젝트 G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선교 계획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일환인지에 대해서 그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G에서 G는 거버넌스의 첫 글자인데요. 기업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데 요즘 ESG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 구조 해서 그 마지막 글자 G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배 구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국가의 지배 구조 이렇게 하면 군주제냐, 민주정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 이런 게 이제 국가의 지배 구조고요.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게 뭐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독립된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순환 출자 구조의 회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반드시 옳고 어느 것이 반드시 그러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황에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겁니다. 프로젝트 G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2020년 6월에 한 방송의 검찰발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이라면서 제시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던 삼성 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된 5차례 재판에서 2012년 12월에 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전 삼성증권 IB 본부의 한모 부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을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 한 부장은 검찰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라는 주장과는 달리 통상적인 기업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현안을 점검하고 그걸 자문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통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2020년 6월 프로젝트 G 뭐 단독 보도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왔을 때 내용을 보면 약간 은밀하게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로 2012년에 극비리에 추진됐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두 달 후인 2020년 8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데요. 요게 목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목차를 보시면 딱히 비밀스럽다 할 것은 없는 당시 현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라고 이제 적혀 있는 문서인데 프로젝트 G가 본문이 뭐 한 190쪽, 별첨해서 368쪽 정도 돼 있는데 문서 작성 당시 2012년쯤 재계를 출입했던 기자들은 보면 딱히 극비라고 할 수 없는 핫한 이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SDS와 삼성전자 합병, 그 다음에 뭐 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대주주의 SDS 보유 지분 매입, 모직 분할 및 합병, 전자 생명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금융주재회사 설립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시기는 2012년 말 대선 전국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나 박근혜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서로 앞다퉈서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순환 출자를 규제해야 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된다 막 이런 걸 많이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바로 직전에 2011년에는 사실은 삼성은 순환 출자 구조의 핵심이었던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 안 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급히 해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대응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기업의 기본 역할이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게 프로젝트 G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적군이 침입해 오는데 그 적군을 침입해 오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이 공격해 오고 있거나 외부의 공격 요인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규제 강화를 대비한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것이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들도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데요. 지주회사의 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주주가 지분을 한 20%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를 이렇게 분리할 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이 한 2배 정도 높아져서 지분을 20% 가지고 있으면 지주회사의 지분이 한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이를 지주회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지주회사로 전환하라 라고 이렇게 했고 그 결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 걸 두고 사실 범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2012년 이후 경제민주화의 외침 속에서 검산 분리를 하라, 그 다음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라 강조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이 강화된 것을 두고 프로젝트 G를 성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을 원하지는 않았는데요. 상장 발표 한 2년 전에 2012년 2월 정도에 제가 삼성 서초사업 로비에서 그 당시에 사장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회장한테 SDS하고 에버랜드를 상장할 거냐라고 했다면 이 부회장 스스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뜻과 달리 이건희 회장이 2년 후인 2014년 5월 8일에 삼성 SDS 상장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이틀 전 일이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결정한 거죠.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자신의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서둘러 상장하고 무리하게 합병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항상 전장터에 나가 있는 전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성을 지키는 전사와 같은데요. 외부로부터 적들의 공격이나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 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주의 안전이 더 보장된다고 해서 그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영속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지배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걸 범죄로 본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도 외부의 대응이나 외부의 공격 이런 데 대해서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되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동이었습니다.